순간 제 엉덩이에 무언가 거대한 게 꿈틀거렸어요. 처제 사랑해 그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우석은 작업실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다. 또 늦었구나. 아내 한지현은 이미 잠들었을 것이다. 아니, 요즘엔 지현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음악실에서 야간 수업이 늘었다고 했다. 우석은 설계도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도면을 그리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을 집의 설계도를. 손끝이 차갑다. 난방비를 아낀다며 지현이 보일러를 일찍 꺼버린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현이 돌아온 모양이다. 우석은 작업실 문을 열고 나갔다. 늦었네. 지현은 코트를 벗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음악실 청소하느라 늦었어. 참, 동생 민주가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 거야. 민주가 갑자기 왜? 이혼했어. 남편이 바람 피웠나 봐.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현은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우석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냉장고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결혼 25년째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택시가 집 앞에 멈췄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여자가 민주였다. 낡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내리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우석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형부. 민주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얼굴도 여행작가답지 않게 피곤해 보였다. 눈두덩이 부어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힘들었겠다. 들어와. 폐에 끼쳐서 죄송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우석은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다. 지현은 학교에 가고 없었다. 저녁 때 대학 동기 장미경이 전화를 걸어왔다. 우석아, 요즘 어때? 혼자 집에 있으니까 좀 답답하지? 뭐 그럭저럭. 남자가 혼자 있으면 안 돼. 외로움은 자기도 모르게 틈을 만든다니까. 나 같은 싱글도 그런데 너는 오죽하겠어. 미경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외로움이 틈을 만든다. 우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바라봤다. 민주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원고를 쓰는 것 같았다. 민주야, 저녁 먹었어? 아직요. 언니 언제 들어와요? 늦을 거야. 요즘 야간 수업이 많아서.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옆모습이 지현과 닮아 있으면서도 달랐다. 지현보다 부드럽고 여린 느낌이었다.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괜찮아요. 저도 식욕이 없어서. 민주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우석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2개 끓였다. 혼자 먹기엔 너무 허전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민주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형부는 참 다정하시네요.
언니가 부러워요. 우석은 라면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다정하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됐네.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실 텐데. 아니야. 오히려 집이 덜 적적해서 좋아. 민주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전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집도 남편이 가져갔고, 통장도 비었고, 여행 작가라는 게 결국 불안정한 일이었나 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럴까요? 민주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우석은 더 이상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라면을 다 먹었다. 밤이 깊어갔다. 지현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우석은 작업실에서 나와 거실 전등을 끄려다가 멈춰 섰다. 민주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민주야, 잠 안 와? 네,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우석은 민주 옆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새 환경이라 그런가 보다. 아니요, 원래 불면증이 있어요. 남편과 살 때도 그랬는데 혼자가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민주가 몸을 돌려 우석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형부는 잠 잘 오세요? 나도 요즘 잠이 얕아졌어. 나이 탓인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있었다. 밖에서 택시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현이 타고 올 택시일까? 형부. 응? 이상하게 이 집이 편해요. 제 집보다도. 민주의 말이 우석의 가슴을 찔렀다. 정작 이 집의 주인인 자신은 편하지 못한데. 민주야,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고마워요. 민주가 다시 눈을 감았다. 우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설계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연이 들어왔다. 우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늦었네. 지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조용히 침대 한쪽에 누웠다. 등을 돌린 채로 우석은 천장을 바라봤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 다른 이유로, 각자 다른 아픔으로. 미경이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외로움은 자기도 모르게 틈을 만든다. 이 집에는 이미 틈이 생겨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정우석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침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현은 깊게 잠들어 있다. 코를 약간 골고 있었다. 우석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던 순간 낮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전자피아노 소리였다. 지현이 학교에서 가져온 것이다. 거실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민주였다.
그녀가 소파 앞에 놓인 전자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볼륨을 최대한 낮춰놓았지만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다. 우석은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민주의 어깨가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어떤 곡인지는 모르겠지만 슬픈 선율이었다. 민주가 고개를 돌렸다. 우석과 눈이 마주쳤다. 죄송해요.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야. 물 마시려고 나왔다가. 우석은 물잔을 들고 민주 옆에 앉았다. 전자피아노 건반 위로 작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잠이 안 와? 네. 요즘 이 시간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민주가 건반을 한 번 더 눌렀다. 낮은 음이 울렸다. 피아노 칠 줄 알았네. 내 학교 때 배웠어요. 취미로요. 여행 갔을 때도 가끔 호텔 피아노 라운지에서 쳤어요.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해져서. 민주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을 따라 움직였다. 이번엔 조금 더 밝은 선율이었다. 좋네.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 언니도 음악 선생님이면서 집에선 피아노를 안 치더라고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현은 집에서 피아노 치는 걸 본 적이 없다. 학교 일과 집안일을 구분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민주의 손이 건반 위에서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석을 바라봤다. 이혼이 힘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갈 곳이 없다는 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여행 작가라는 직업도 결국 혼자 하는 일이니까 인맥도 별로 없고. 민주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우울증 치료제였다. 이것도 먹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았는데. 우석은 그 약병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건축사무소가 부도났을 때 똑같은 약을 먹었었다. 나도 그거 먹어봤어. 네. 3년 전쯤 사무소가 어려워질 때 민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부도 그런 시기가 있으셨구나. 그럼 사람이면 다 그런 시기가 있지. 우석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행이 끝나면 항상 공허했어요. 아무리 멋진 곳을 다녀와도 집에 혼자 들어가는 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졌나? 네.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역시나였어요. 결국 나는 혼자구나. 민주가 약을 입에 넣고 우석의 물잔을 빌려 마셔 넘겼다. 우석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형부는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외롭냐는 질문을 받아본 지 오래였다. 외롭긴 하지. 지연이와는 요즘 대화도 별로 없고, 언니도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화장도 짙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우석은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다.
최근 지연의 변화를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렇겠죠. 민주가 다시 피아노를 쳤다. 이번엔 아주 조용한 자장가였다. 형부, 제가 여기 있어서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해? 언니한테 폐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부한테도. 우석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좋아.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 민주가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그럼 당분간 더 패 끼쳐도 될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민주의 피아노 소리만 새벽 공기를 채웠다. 우석은 언제부터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지 생각해봤다. 진솔한 대화를,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대화를. 형부, 응?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뭘? 우석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민주가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이제 좀 졸릴 것 같아요. 그래, 푹 자.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주도 소파에 누웠다. 형부도 주무세요. 그래. 우석은 침실로 돌아갔다. 지연은 여전히 깊게 자고 있었다. 우석은 침대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주의 피아노 선율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의 말도. 사람은 받는 사랑에 따라 얼굴이 변한다는 말.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우석은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정우석은 아침 8시에 일어났다. 지현은 이미 학교에 갔고 민주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다. 계란 굽는 냄새가 났다. 아침 차려드릴까 했는데 늦으셨네요. 민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지현의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가 하니 왠지 더 어울려 보였다. 고마워. 그런데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이런 거라도 해야 패 끼치는 마음이 덜 들어요. 민주가 접시에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담아 식탁에 놓았다. 우석은 앉아서 한 입 먹어봤다. 맛있네. 언니는 형부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더라고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다. 뭔 소리야? 어제 물어봤거든요. 형부가 아침에 뭘 좋아하시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25년이나 됐는데. 우석은 계란 후라이를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지연이 자신의 취향을 모른다고? 사실 자신도 지연이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사는 게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요? 전 남편이랑 살 때는 서로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민주의 말에 우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주야, 혹시 지연이 요즘 어떤 것 같아? 어떤 게요?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민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요즘 화장 짙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고, 향수도 뿌리고. 향수? 우석이 놀라서 물었다. 지연은 평소 향수를 쓰지 않았다. 네, 어제도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새로 산 것 같던데. 우석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지연의 변화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긴 변화가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핸드폰도 자주 보시고 누군가랑 문자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의 말이 우석의 가슴을 찔렀다. 핸드폰을 자주 본다는 것. 그것도 우석이 느낀 변화 중 하나였다. 민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네, 죄송해요. 괜한 말씀드린 것 같네요. 민주가 고개를 숙였다. 우석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침을 다 먹고 우석은 작업실로 갔다. 하지만 도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민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의 변화, 화장, 옷, 향수, 핸드폰. 점심때 우석은 지연이 다니는 학교 근처까지 가봤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답답해서였다.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지연이 보였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 남자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 박도윤이었다. 지연이 가끔 언급했던 학교 근처 카페 사장.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다. 지연이 웃고 있었다. 우석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연의 밝은 표정을 봤다. 우석은 커피잔을 꽉 쥐었다. 단순한 지인 사이일 것이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의 거리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지연과 도윤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우석이 앉은 곳에서 보이는 카페였다. 우석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지연이 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우석의 심장이 빨라졌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저건 뭐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손을 잡나?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다. 가서 뭘 하겠다는 거지? 따져 묻겠다는 건가?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지현과 도윤이 카페에서 나왔다.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도윤이 지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석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저건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우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민주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형부,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야, 별일 없어. 우석은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연의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늦게 들어오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향수를 뿌리는 것도. 형부,
괜찮으세요? 민주가 다가와서 물었다.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응, 괜찮아. 뭔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민주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적어도 이 집에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민주야, 사람은 받는 사랑에 따라 얼굴이 변한다고 했지? 네, 어제 그런 말 했죠. 왜요?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지현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다. 도윤과 함께 있을 때, 저녁 때 지현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편이었다. 오늘은 일찍 오네. 응, 야간 수업이 취소돼서. 지현이 가방을 내려놓는데 낯선 냄새가 났다. 남자 향수 냄새였다.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우석은 그 냄새를 맡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확실해졌다. 지현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민주가 준비한 음식을 세 사람이 나눠 먹었다. 지현은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언니, 누구랑 문자해요? 민주가 물었다. 지현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며 답했다. 학교 동료들이야. 내일 회의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회의 때문에 저런 미소를 지을 리 없다. 우석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지현을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결혼 2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형부, 밥 안 드세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석은 고개를 들고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떠넘겼다. 괜찮아. 입맛이 좀 없어서. 지현은 우석의 상태에 관심도 없어 보였다.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지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우석은 거실에 남아 민주와 함께 있었다. 형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민주가 소파에 앉아 우석을 바라봤다. 우석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주야, 혹시 너도 눈치챘지? 뭐요? 지현이 말이야. 민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석이 민주를 바라봤다. 역시 느끼고 있었구나. 너도 알고 있었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석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처제가 먼저 눈치채다니. 형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주의 질문에 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모르겠어. 2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민주가 우석 옆으로 다가왔다. 형부,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어쩌면 예상했던 일일지도 모르고. 우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정우석은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어제부터 집 안 분위기가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고 싶었다. 지현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다. 우석은 지현의 학교 근처 식당에서 혼자 짜장면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학교 정문이 보였다. 점심시간이라 선생들이 몇몇 나오고 있었다. 지현이 나타났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어제 봤던 그 남자 박도윤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고 있었다. 우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제는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 확실해졌다. 지현과 도윤이 길모퉁이로 사라졌다. 우석은 계산을 하고 그들을 따라갔다. 스토킹 같은 짓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확실히 해야 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우석은 카페 앞에서 망설였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결국 우석은 카페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지현과 도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로 마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윤이 지현의 손을 잡았다. 지현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손을 감쌌다. 우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지현은 분명히 도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도윤이 지현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다. 지현이 고개를 기울이며 그 손에 볼을 비볐다. 부부인 자신과도 하지 않는 애정 표현을 다른 남자와 하고 있었다. 우석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돌아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형부, 벌써 오셨어요? 점심은 드셨고요? 우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형부, 어디 아프세요? 민주가 빨래를 내려놓고 우석 옆에 앉았다. 민주야. 네. 지현이가 정말로 바람 피우고 있어. 민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확실해요? 내 눈으로 봤어. 다른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거.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우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부, 많이 힘드시겠어요. 25년이야.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석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처음엔 사랑했어. 정말로. 지현이도 나를 좋아했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민주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나도 잘못한 게 있겠지. 무관심했고, 대화도 별로 안 했고, 그래도 이럴 줄은 몰랐어. 우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형부, 울지 마세요.
민주가 우석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우석은 울고 있지 않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주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민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지만 형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석이 고개를 들어 민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느꼈다. 고마워, 민주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별 말씀을요. 저녁 때 지연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다. 늦었네. 우석이 말했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동료들이랑 회식했어. 거짓말이었다. 우석은 알고 있었다. 도윤과 함께 있었다는 걸. 회식이면 술 냄새가 나야 하는데. 지연이 잠시 당황했다. 나는 술 안 마셨어. 차 마시고 왔거든. 또 거짓말이었다. 우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의미했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다. 민주가 차려준 음식을 세 사람이 나눠 먹었다. 지연은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우석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쓰렸다. 저 미소는 자신 때문이 아니다. 다른 남자 때문이다. 언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민주가 말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 별일 없는데.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연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나이 들어서 화장품을 바꿨나 봐. 민주와 우석이 시선을 마주쳤다. 둘 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우석은 민주와 함께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지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형부, 와인 더 드릴까요? 그래. 민주가 우석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었다. 우석은 한 번에 반 잔을 마셨다. 천천히 드세요. 취하고 싶어. 우석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형부, 응? 저도 외로워요. 민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우석이 고개를 들었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형부를 보니까 저보다 더 외로워 보여요. 우석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우리 둘 다 버림받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있었다. 와인의 알코올이 올라오고 있었다. 민주야. 네, 고마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민주가 우석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저도요. 형부가 있어서 여기서 버틸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다. 우석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느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를. 와인잔이 기울어져 있었다. 곧 떨어질 것 같았다. 마치 이 집의 균형처럼. 정우석은 새벽 2시에 잠에서 깼다. 옆에서 지연이 깊게 자고 있었다. 핸드폰을 베개 밑에 숨겨놓은 채로.
우석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민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 안 와? 민주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부어 있었다. 네, 요즘 밤마다 이래요. 우석은 민주 옆에 앉았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샴푸 냄새가 났다.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미래가 막막해서요. 이혼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요? 형부는 어떠세요? 언니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커. 2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어.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민주야. 네. 우리 서로 너무 외롭지 않아? 민주가 우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이 보였다. 그런 것 같아요. 민주가 손을 뻗어 우석의 손을 잡았다. 우석은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다. 민주야, 이러면 안 돼. 왜요?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민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넌 지연이 동생이고 나는. 형부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되나요? 민주가 우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석의 심장이 빨라졌다. 민주야, 정말 안 돼. 하지만 우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주의 따뜻함이 그리웠다. 지연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온기가. 형부. 민주가 우석의 뺨에 손을 댔다. 우석은 몸이 굳었다. 저 정말 외로워요. 형부도 그렇죠? 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주의 손이 너무 따뜻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면 안 되나요? 아무도 모르게. 민주가 우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민주야.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으로는 원하고 있었다. 이 따뜻함을, 이 위로를. 민주가 우석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우석은 처음엔 거부하려고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를 끌어안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우석이 속삭였지만 민주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괜찮아요, 형부.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두 사람은 소파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다. 피아노 소리는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우석은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지현도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민주는 우석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이혼 후 느꼈던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형부, 응, 후회하세요?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따뜻하다는 것만 느껴졌다. 모르겠어.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민주가 우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도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서로의 온기만 느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우석이 먼저 일어났다. 들어가야겠다. 지현이 깨면. 네. 민주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을 정리하며 우석을 바라봤다. 형부, 괜찮으세요? 응. 너는?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괜찮지 않았다. 선을 넘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묘한 설렘도 느끼고 있었다. 우석은 침실로 돌아갔다. 지현은 여전히 깊게 자고 있었다. 베개 밑에 숨겨놓은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리고 있었다. 도윤에게서 온 것 같았다. 우석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이제 자신도 지현과 똑같아졌다. 배우자를 배신하는 사람이.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균형이 맞춰진 것 같았다. 지현이 도윤에게서 위로를 받듯이 자신도 민주에게서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석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잠들었다. 민주의 체온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다. 정우석은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다. 설계 모임에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지현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다. 민주만 집에 있을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조용했다. 민주는 어디에 있을까? 우석은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갔다. 민주야? 대답이 없었다. 아마 나갔나 보다. 우석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어제 밤일이 떠올랐다. 민주와의 그 시간,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현이었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 학교에서 올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와? 우석이 거실로 나가며 물었다. 지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수업이 갑자기 취소돼서. 하지만 지현의 표정이 어두웠다. 평소 같지 않았다. 지현이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 위에 와인병이 놓여 있었다. 어제 밤에 마신 것이다. 그리고 잔이 2개. 하나는 우석의 것, 하나는 민주의 것. 와인 마셨네. 지현이 와인잔을 들어보며 말했다. 어제 밤에 민주랑 조금. 민주랑? 지현의 목소리에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다. 의심스러운 듯한. 그냥 가볍게. 우석은 불안해졌다. 설마 지현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지현이 소파 쿠션을 들춰봤다. 그 밑에서 민주의 머리핀이 나왔다. 작은 은색 핀이었다. 이게 뭐지?
지연이 머리핀을 들고 우석을 바라봤다. 우석의 얼굴이 굳었다. 민주가 아닐까? 소파 쿠션 밑에 있었는데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민주가 돌아왔다.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니, 벌써 왔어요? 민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지연이 머리핀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 민주야, 이거 내 거지? 그게 어떻게 거기에? 민주도 당황했다. 어제 밤에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지연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1년 전부터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우석과 민주가 모두 놀랐다. 뭐라고? 우석이 물었다.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박도윤이라고 알지? 학교 앞 카페 사장.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어. 우석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충격이었다. 언니, 그럼 형부를?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배신한 거지. 우석이도 나를 배신했고. 지연이 우석을 바라봤다. 어젯밤에 뭐 했는지 다 알아. 소파에서 함께 있었던 거. 우석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지연아, 그건 변명하지 마. 나도 똑같이 했으니까. 지연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사실 너를 집에 들인 것도 일부러야, 민주야. 뭐라고요? 민주가 충격을 받았다. 우석이가 외로워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내가 오면 위로가 될 것 같았어. 내가 도윤이에게 관심을 쏟는 동안.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글쎄,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난 거 아닐까? 지연의 말이 너무 차갑했다.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진심? 내 남편한테? 지연이 비웃었다. 너도 외로웠고 우석이도 외로웠어. 서로 이용한 거지. 우석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지연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해? 너야말로 처제랑 그런 일을 하고. 거실이 조용해졌다. 세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혼할까? 뭐? 이혼 말이야. 이렇게 된 이상. 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주는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혼하면 다 복잡해져.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야 하고. 지연이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그게 무슨 말이야? 각자 원하는 사람과 만나되 겉으로는 부부로 살자는 거야. 지연의 제안에 우석은 할 말을 잃었다. 언니, 그럼 저는? 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너도 여기서 계속 살면 돼. 어차피 갈 곳도 없잖아. 지연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잔인했다.
다들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지연이 일어서서 말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으로 살자.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렇게 이 집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흩어질 수도 없었다. 각자의 이유로. 정우석은 지연의 제안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는 것. 겉으로는 부부, 속으로는 남남. 이런 관계가 가능한 일일까? 민주는 그 이후로 우석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지연이 자신을 일부러 집에 들였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자신의 감정이 조작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아침 식탁은 어색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지만 대화는 없었다. 지연은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을 것이다. 민주야, 계란 후라이 더 먹을래?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민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다 어른인데.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민주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담담하다고?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현실적이더라. 지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우석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우석이 물었다. 동거인? 아니면 서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지현이 웃으며 답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서로 방해하지 않는 거야. 민주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뭘? 형부와의 일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지연이 민주를 바라봤다. 뭐가 맞고 틀린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나는 상관없어. 민주가 당황했다. 상관없다니요? 어차피 우석이와 내 사이는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위로해주면 되지. 지연의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다. 우석은 가슴이 아팠다. 지연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지연이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다. 처음엔 사랑했어. 정말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지. 너도 나도. 우석은 부정할 수 없었다. 정말로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졌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나?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이혼하면 집도 팔아야 하고, 재산도 나눠야 하고, 복잡해져. 지연이 현실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도윤이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너도 민주와의 관계를 포기하기 싫겠지. 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민주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민주가 일어섰다. 저는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민주야. 우석이 불렀지만 민주는 그대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현과 우석만 남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현아,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지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최선은 아닐 거야. 하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어. 최악이 뭔데?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거. 이혼 소송하면서 서로 헐뜯는 거. 지현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석이도 나한테 실망했을 거 아니야. 바람 피운 거 알고.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했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민주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않아. 오히려 이해돼. 지현이 일어서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우리 둘 다 외로웠으니까. 우석은 지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남남이 된 사람. 지현아, 응? 도윤이는 어떤 사람이야? 지현이 잠시 손을 멈췄다. 좋은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줘. 행복해? 응.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 있어. 우석은 씁쓸했다. 자신이 주지 못했던 것을 다른 남자가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럼 나는 민주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음대로 해. 단 민주에게 상처 주지는 말고. 지현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민주는 진짜 상처받은 상태야.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오후에 민주가 돌아왔다. 산책을 오래 한 것 같았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민주야, 괜찮아? 우석이 물었다. 민주가 소파에 앉으며 답했다. 네, 바람 쐬고 왔어요. 많이 걸었네. 생각할 게 많아서요. 민주가 우석을 바라봤다. 형부,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사는 게. 우석은 민주의 말을 듣고 안타까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민주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형부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민주의 솔직한 말에 우석의 가슴이 뛰었다. 민주야, 네, 미안해.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아니에요. 저도 원했으니까. 민주가 우석의 손을 잡았다. 그냥 이대로 살아요. 언니 말대로. 우석은 민주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그래. 서로 아껴주자. 네.
그렇게 이 집에 새로운 규칙이 정해졌다. 낮에는 평범한 가족, 밤에는 각자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저녁 때 지연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었다. 도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늦었네. 우석이 말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지만 이제는 따지지 않았다. 새로운 규칙이니까. 세 사람이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다. 서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편했다. 내일부터는 각자 알아서 해. 지연이 말했다. 뭘? 저녁 준비 말이야. 나는 늦을 때가 많을 거야. 우석과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로 스케줄 간섭하지 말자. 지연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정우석은 이 기묘한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밤은 달랐다. 지연은 주말마다 도윤과 만났다. 여행을 간다고 했다. 실제로는 호텔에 가는 것 같았지만 우석은 묻지 않았다. 새로운 규칙이니까. 민주는 우석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다. 지연이 없는 저녁에는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다.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가 되었다. 형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민주가 우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둘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래? 별일 없는데.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우석은 거울을 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실제로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민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위로 때문이었다. 너도 그런 것 같아.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민주가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편해졌어요. 이상하게. 이상해? 네. 처음엔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내 집 같아요. 민주가 우석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형부. 이런 관계가 계속 가능할까요? 우석은 잠시 생각했다.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래도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지연이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실제로 지연은 달라져 있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다. 도윤이란 사람이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주나 보네. 형부는 속상하지 않으세요? 민주의 질문에 우석은 솔직하게 답했다. 처음엔 속상했어. 배신감도 들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왜요? 나도 너가 있으니까. 우석의 말에 민주가 얼굴을 붉혔다. 형부. 응?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우석은 당황했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소중해. 저도요. 형부가 정말 소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복잡한 관계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이 돌아온 것이다. 밤 11시였다. 늦었네. 우석이 말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도윤이랑 영화 보고 왔어. 재밌었어? 응. 지연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다. 너희도 재밌게 보냈나 보네. 거실에 와인병과 잔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한 말이었다. 그냥 조금 마셨어. 우석이 답했다. 지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도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지연이 침실로 들어갔다. 우석과 민주만 남았다. 이상해요. 민주가 말했다. 뭐가? 언니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보통은 질투하거나 그럴 텐데. 우석도 그 생각을 했었다. 지연이 너무 담담한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지연이도 자기 일에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요? 민주가 고개를 갸웃했다. 다음 날 우석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다. 장미경과 오성재가 있었다. 우석아,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미경이 말했다. 그래? 응. 예전에는 좀 우울해 보였는데.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우석은 민주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은퇴 생활에 적응했나? 뭐 그럭저럭. 성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우석아, 그런데 지연이는 어때? 요즘 잘 지내? 잘 지내지. 학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미경이 끼어들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권태기도 오잖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부부들 많아. 권태기? 응. 서로 무관심해지고 대화도 줄어들고.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하면 다시 좋아져. 우석은 미경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하신과 지연은 권태기를 극복한 건가? 아니면 포기한 건가? 어떻게 극복하는데? 소통이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성재가 끼어들었다. 맞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우석은 씁쓸했다. 하신과 지연은 소통 대신 각자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우석아, 혹시 무슨 문제 있어? 미경이 우석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뭔 생각? 그냥 인생에 대한 생각들. 우석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너 나이에 그런 생각하는 거 정상이야. 나도 요즘 그래. 성재가 위로하듯 말했다.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모작? 응. 은퇴하고 나서의 삶 말이야.
우석은 성재의 말에 공감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우석아, 넌 이제 어떤 집을 짓고 싶은 거야? 성재가 갑자기 물었다. 건축사였던 우석에게 하는 비유적인 질문이었다. 어떤 집? 남은 인생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 거야? 우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신의 설계가 아니었다. 지연이 설계한 것도 민주가 설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상황에 떠밀려 만들어진 집이었다. 모르겠어. 아직 설계도를 못 그렸어.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잖아. 미경이 격려하듯 말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석은 성재의 질문을 계속 생각했다. 어떤 집을 짓고 싶은 거야? 지금의 집은 안정적이지만 기형적이었다. 정상적인 가족의 집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민주가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형부, 어서 오세요. 민주가 밝게 인사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뭐해? 김치찌개요. 형부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우석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고마워. 별 말씀을요. 민주가 우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형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좋아요. 형부가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복잡한 관계지만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우석은 성재의 질문을 민주에게 해봤다. 민주야, 넌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어떤 집이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 거야? 민주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따뜻한 집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집. 지금 이 집은 어때? 민주가 주위를 둘러봤다. 복잡하지만 따뜻해요. 형부가 있어서. 우석은 민주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해. 그때 지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저녁 먹었어? 우석이 물었다. 밖에서 먹고 왔어. 지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도윤과 함께 먹었을 것이다. 피곤해 보이네. 좀 그래. 먼저 들어갈게. 지연이 침실로 들어갔다. 우석과 민주는 거실에 남았다. 언니 요즘 정말 바빠 보여요. 민주가 말했다. 그러게. 우석도 동감했다. 지현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형부,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민주의 질문에 우석은 생각에 잠겼다.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 같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자.
네. 민주가 우석의 손을 잡았다.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복잡하고 기묘한 관계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지현은 침실에서 잠들었고 우석과 민주는 거실에서 함께 있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만나는 이 집. 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설계가 아니다. 하지만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민주가 있다. 어떤 집을 짓고 싶은 거냐는 성재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우석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충분히 따뜻했다. 민주가 우석의 품에서 잠들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우석은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집의 설계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할 것이다. 정답은 없다. 오직 선택만 있을 뿐이다.